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전주방송에서 보도한 낡은 여인숙 화재 사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국외연수, 그리고 무주군의 태권브이 전망대 사업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만큼 뉴스의 전달에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JTB에서는 JTB 8시 뉴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시청자 위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기 대표 그리고 문윤걸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작자죠. JTB 전주방송 이승환 취재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여인숙 화재 사건 그리고 국외연수, 이 태권브이 사업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두 위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국외연수에 대한 집중 보도, 김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봅니다. 보통 뉴스 하면 단신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하고 동북권 자치단체 협의회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핵심적인 건 황제 연수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 해외 연수와는 다르게 요즘 해외 연수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진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1인당 6박 8일 정도의 내용인데 530만 원씩 쓰게 되고 또 세금을 가지고 가는데 1인 1실이라든지 특식 5번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경우도 기획사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부실 국외 해외 연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JTB에서 이제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환경협의회 측이라든지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취소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그 이유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취소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 다시 추진해서 몰래 갔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JTB가 집중 보도를 함으로써 취소도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공개경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전주시의회라든지 이런 것과 해서 가격이라든지 조건들을 비교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손쉽게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또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지고 있는가에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름으로써 실제 이후에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외 황제 연수들이 다시는 이루어질 수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돋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후에 또 내년 초라든지 슬그머니 또 연수가 기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항상 눈초리를 분명히 하면서 보도를 한다면 이런 황제 연수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국외 해외 연수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세금들을 알뜰한 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의미 있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한 그 보도였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의 개선까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뉴스여서 이 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이르게 됐는데요. 그 취소했다는 그 보도를 이제 하시면서 이 취소의 결과가 이미 이제 진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뉴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뉴스보다는 이제 취소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조금 더 깊이 취재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 분석은 좋았으나 보다 근본적인 후속 보도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좀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 의원님 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보도 이후에 그 확인된 팩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권익위가 그 예산 집행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1년 동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누구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장단이랄지 기자까지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점.
저희는 이 점이 이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해외 연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취소는 됐지만 유사한 사례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국외연수 관련 집중 보도를 통해서 관행적인 국외연수를 좀 타파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요. 이 기회에 무분별한 국외연수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책임을 묻고 또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 의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연수를 가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위원장들이 연수를 가기 전에 기자실에 찾아와서 자신들이 왜 어떤 지역을 선택했는지 가서 또 뭘 볼 것인지를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물론 여전히 전라북도 의회 해외 연수가 100%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일단 그 비판 보도랄지 문제 제기에 따라서 외부의 평판이나 인식을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일종의 자정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시나 관리 감독이 비교적 전라북도 의회라든지 전주군산 익산시의회처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북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기에서 소홀해졌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보면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도 과거와 비해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라는 느낌을 저희 취재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후속 보도 관행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첨언드리면은요. 제가 전라북도 의회 해외 공무연수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도 다 사전 심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벌어진 일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 단계부터 사후까지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놀란 것은 9천만 원이나 들어간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데 보면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정도로 우리 심사위원 볼 때 저렇게 작은 액수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사각지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에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게 비단 여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라든지 동북권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감시책에서 벗어나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탐사보도나 기획보도를 통해서 많이 짚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조처가 언론이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 태권브이 전망대 사업의 경우에는 전주방송의 단독 취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국립공원 일대라고 봐야 하는데 그 옆에도요. 물론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는 것들이 무주가 이제 성지이긴 하지만 과연 물론 또 아동을 생각하면서 또 한 기획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기획들이 군의회라든지 아니면 군민들, 전라도 도민들과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보도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후속 보도를 보면 이미 예산이 집행이 상당 좀 된 지점이 있고 이래서 그런 세금 낭비의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기 지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어떤 공정한 과정과 토론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집행, 기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JTB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었고 또 그게 어떤 보도자료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단독 취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회성 보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보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관심이 뜨거웠던 뉴스 보도가 기획 보도나 연속 보도였던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태권브이랜드 사업
관련 보도뿐만이 아니라 그 섬진강 지자체 연수랄지 동북권 연수 모두 JTBC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마 환경 감시 기능일 텐데요. 잘못된 정책, 예산 낭비, 또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나가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2번, 3번 되풀이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보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일시적인 그 표피적인 뉴스보다는 기획 취재라든가 연속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제 설정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계속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심층적이고 그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사들을 계속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도 태풍 링링으로 인한 뉴스 특보를 전해드린 바 있죠. 이 태풍의 이동 경로라든지 현재 상황 그리고 피해 내용 등을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태풍 과정 속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방송이나 언론들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취재, 보도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자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이번 태풍도 보면 남원 요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취재하는 분이 있었고 비응항에서 취재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태풍의 주요 경로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동감 있는 어떤 보도들을 했었는데요. 너무 자주 현장에 연결하다 보니까 실제 1시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지대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 취재 기자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전 예방적 취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후에 태풍의 진행 과정 속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기자들 어떤 취재 정신들을 높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 방송의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 다른 보도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남다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그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의 숫자가 역대 뭐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갔던 것이 지난 7일이었죠. 13호 태풍 링링이었는데요. 저희도 키스테이션사인 SBS와 다른 민방들과 함께 태풍의 이동 경로랄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저희 중계팀이 현장에 나간 시간이 새벽 한 5시 반부터 낮 한 12시 조금 남짓해서까지였으니까 7시간을 사실 비바람 속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요새는 뭐 안전모랄지 때로는 뭐 구명조끼까지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전국적인 중계 이외에 저희도 그 지역 차원에서 JTBC 차원에서 긴급 재난 방송을 2차례 따로 편성을 해서 또 재난안전 상황실이랄지 현장 소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고 또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남은 태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신속하게 현장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뉴스거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무주군 태권브이 보도를 하면서 과거 대형 조형물이라는 대형 시설의 어떤 예산 낭비 사례들을 많이 보도했는데요. 제가 고향이 진안이다 보니까 진안에 용담댐 분수대에 문제가 오르는데요. 용담댐을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하고 그리고 분수대를 설치한 진안군의 어떤 소통 부재 속에서 만수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실제 용담댐이 만수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대 구조물이 흉물처럼 항상 드러나 있었고 사용도 하지 못하는 어떤 발생됐다가 결국은 몇 년 지난 다음에 수십억 들인 예산을 고철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는 예를 보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고향 사람으로 항상 의미 있게 봤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타도이기지만 또 충주시의 어떤 분수대 문제를 다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무형문화 전당이라든지 전통문화 전당이라든지 대형 어떤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대형 구조물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비만 축내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운영비는 또 지방비로 쉽게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집중적인 보도들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민의 공감을 얻는 뉴스 보도가 참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토건 위주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들의 지적을 과시하거나 포장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의미한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충주시의 어떤 분수대라든지 용담호의 분수대 같은 경우가 결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면서 의욕만 앞서서 효과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착수했다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브이랜드의 경우 다행히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주를 비롯해서 도내에 흩어져 있는 흔히 얘기하는 세금만 먹는 공용 시설들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덜렁 국가 예산 받아다가 지어놓고 결국은 그 운영을 위해서 또 다른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돼야 하는 사업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 TV 뉴스는 이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이것을 공론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이제 그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반면에 이제 그 굉장히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또는 이제 편견이 들어간 정보가 전달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위험성도 굉장히 크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계속 주의가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또 그것이 그 원인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이제 그 처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다뤄지지 않고 문제만 이제 주목했을 경우에 사실 조금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컨대 이제 임실 온나무 단지 특화 사업에 관해서 9월 10일자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관리도 잘못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왜 관리가 잘못되고 있었는지 또 그 사업을 관여하는 사람들 간에는 왜 갈등이 생겼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후속 보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자치단체는 왜 이 지역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에다 또 새로운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다뤄주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팩트의 확인과 나열에 그치는 기사보다는 그 배경과 함의를 조금 더 알려주는 게 균형 잡힌 뉴스가 아닐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를 할 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특정 사안이 발생을 했다가 또 일정 시간 이후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생겼을 때 이걸 처음부터 다 보도해야 할 것인지 새로 달라진 내용만 해야 될 것인지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TV 뉴스의 경우에는 신문 매체하고 달리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온나무 단지 보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몇 차례 나왔다 보니까 과거 일은 조금 놔두고 새로 달라진 내용만 담으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시청자들께서 모든 뉴스를 다 섭렵하시거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가깝게 붙은 후속 보도의 경우에는 조금 생략을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다든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남지 않는 보다 친절한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정치 관련 보도죠. 김 의원님께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정치 관련 보도는 이제 내년이 총선 있으니까 많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 선거법들이 엄정하게 방송에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막 흥미주의 보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정량적으로 n분의 1을 해서 똑같이 다루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전라북도의 정치 신인들은 누가 나왔는지 라든지 후보군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떤 그룹별로 되어 있는지 이래서 좀 이슈나 기획 중심으로 해서 정치 관련 보도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시청자가 알기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 여인숙 화재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방화나 이런 것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과정들이 오는데요.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외계층 어떤 주거 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의 소관 지자체인 전주시나 이런 데서 좀 새롭게 앞으로 이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문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원룸을 전선해서 그걸 일부를 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사실보도에 머물지 않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앞으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에도 뉴스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JTB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것들은 기획보도, 집중보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보도자료 베끼기라든지 단신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이슈를 발굴해내고 그런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까지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답변해 주시죠. 예,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 뉴스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그 지역에 나왔던 출마 후보자들의 면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또 정의당이랄지 진보 정당들이 조금 소홀히 다뤄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제가 안팎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독주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스펙트럼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인숙 화재 사건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표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그 원인을 끌어내므로 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랄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뉴스 더 신경 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사실 정보 전달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죠. 문 의원님께서는 뉴스의 원칙과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확한 사실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전달자가 숨은 의도 없이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전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뢰감을 갖고 정확한 이 사실을 품위 있게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JTB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뉴스를 전달하시는 앵커나 또는 취재하시고 또 아주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기자분들이 모두 신뢰감을 갖고 또 의사 전달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원칙들이 지속적으로 이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늘 이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깨어있는 정신으로 계속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대원칙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취재진의 입장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 의원님께서 JTB 구성원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5가지 원칙 어느 것 하나 사실 빠뜨리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인데요. 사실 수습 기자가 들어와서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이 과정이 바로 이 5가지 원칙을 체득하고 이 5가지 원칙 안에서 사고하고 취재하는 과정을 훈련받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어엿한 한 명의 기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이 원칙들이 취재의 시작이자 끝인데요. 저희 스스로 이런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자평하기는 좀 쑥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런 노력들 말씀하신 대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 의원님께서는 평소 이 JTB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느끼신 점 혹은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네, 저희 JTB 8시 뉴스가 보통 한 15분 정도 뉴스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별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뉴스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길게는 거의 2분 30초까지 방송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기타 단신까지 포함하면 15분에 한 12건 내외 정도의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 그 뉴스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이 도대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방송될 뉴스들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JTBC에서는 이 뉴스들을 소개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되게 하루의 시작이 아침 뉴스로 기자들은 시작이 됩니다만 아침 대개 6시 무렵쯤에 전날 사회부 당직 기자가 당일 날씨 기사와 간밤에 사건 사고 기사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9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신 기사가 올라오고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전날 냈던 기획 기사랄지 아니면 당일 나왔던 단신 기사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키워서 리포트로 배치하는 기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뉴스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새만금이랄지 어떤 전라북도 위주의 행정 기사랄지 뭐 그 주요 유력 인사의 동정 기사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시됐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그런 추세인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기사, 또 그다음에 사회 비판적인 잘못을 바로잡는 기사, 그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경쟁사들과 차별성을 내보일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을 발굴하고 또 올라왔을 때 전면에 배치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 행정기사랄지 단순 사실보도 기사는 메인 뉴스보다는 6시 저녁 뉴스에 조금 가볍게 처리하고 저녁에 어떤 심층성을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지방 소멸을 다룬 창사 특집 지역의 시간을 10월 3일과 10일 이틀간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린 JTB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